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토해양심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저희 과에서 많이 다뤘던 사건 중에 하나인 그 건축업과 관련돼서 일종의 말하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과징금 처분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건설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데 뭐 건축공사업도 있고 토목공사업도 있고 토목건축공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공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업체에 보면은 자본금, 그다음에 기술 자격, 뭐 1급 토목기사를 몇 명을 둬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1급 특급 건축기사를 뭐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러한 기술 자격.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기타 사항, 요런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보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항상 그 자본금이 언제나 그 회사에 존치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전에는 뭐 12억도 있고 굉장히 금액이 높았는데요. 2019년 법을 개정을 하면서 건축공사,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등록하는 업체가 건축공사업인데, 건축공사업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3억 5천, 그 다음에 개인은 7억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공사업은 법인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보통 법인은 그에 매년 일종의 말하면 회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 정리할 때는 자본금 3억 5천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거를 국토교통부가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회계 처리 내역 중에 어느 것은 자본으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은 실질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건축공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그런 업체, 건설업과 관련된 업체가 그 조합으로 있는 대한건설협회 이런 데다가 야, 올해 일종의 말하면 그 건설업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보통 건설협회에서는 그러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자들도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걸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경력 기간이 내가 1급에서 특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협회에서는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에서 다 이렇게 돌려를 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미달되는 사태가 기술 자격보다는 자본금 미달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업 정지 처분의 거의 90%는 자본금 미달 사례,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이 미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서는 그럼 업체에다가 통보를 내립니다. 네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이 3억 5천이 미달이다. 뭐 보통 직전 3년을 다 훑어보기 때문에요. 지금 뭐 2022년이 지나서 2023년이라면 보통 2021년, 2020년, 2019년도에 자본금을 내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뭐 2019년도에 3억 원이 미달됐다, 뭐 2020년도에 3억 5천만 원이 미달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너가 3억 5천이 미달됐는데 왜 미달된 건지, 미달이 맞는지 소명을 해라 해서 보통은 한 달의 기간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은 소명을 못해요. 왜? 자본금 미달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 주장하는 경우가 2019년에 내가 국세청에다 낸 이제 대차 대조표나 이런 회계장부에서는 3억 5천원이 맞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 냅니다.
그런데 일종의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건설업과 관련돼서는 뭐가 자산인지 뭐가 자본인지에 대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게 그렇게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라고 해도 그걸 자본으로 볼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뭐 3억 5천에서 뭐 1, 2억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자본금을 다 잠식을 해가지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업체 자체를 유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보통 1차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면 내가 새로 수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가 망한다. 그러니까는 자본금 미달 사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자본금 미달 사태가 있었다라고 해도 일종의 말하면 6개월이 너무 적은, 기른이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자본금 미달 액수가 적으면 조금 줄여주기는 하고, 그 다음에 직전 3년간 뭐 처벌 전력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줄여주기는 하는데요.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게 없으면 대부분은 이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에 일종의 말하면 자본금 미달 사태를 다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업처분 종료일,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그 자본금 미달 사태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영업 정지가 아니에요. 아예 등록 취소인 경우이지. 그래서 왕왕 그 등록 취소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그런 건설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자본금이 그 회계 기준 시점에서 항상 그 기준점에 그 금액이 있기를 그러니까 있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사무소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한 게 그게 무조건 통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러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 지침 같은 게 있으니까 내 경우에는 이 지침에 맞는지, 이 지침에서는 자산이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못한 게 뭔지 이런 걸 좀 고민해서 과연 내가 자본금 미달 사태가 맞는지, 그다음 미달이라고 해도 그게 6개월이 너무 장기면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업 종료일 전까지 내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자본금 미달 사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업체에 최소한에 갖춰야 되는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간혹적으로 그런 거를 명의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무 고령이어서 과연 이 사람이 건축사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적발이 되는 경우인데, 그 다음에 또 본인 그런 기술자는 뭐 부산에 살고 있는데 건축업체는 서울이다. 그러면 얘가 뭐 상시적으로 출퇴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명의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술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업 정지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정지 처분 기간 전까지 기술 자격자를 보완시키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과 관련돼서 가장 일반적인 처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영업 정지 처분이니까요. 이런 점을 주의하시고 내가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국토해양심판과에서 주로 다투었던 사건 중에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진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